안녕하세요.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, 좋아요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말이죠. 제가 그동안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하나의 거대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인공지능과 지정학,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묶으려는 정말 스케일이 큰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. 먼저 미국의 디지털 영토라는 아주 대담한 주장으로 시작해서요. 이게 당연히 불러올 전 세계적인 저항을 한번 보고요.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을 한 방에 잠재워 버릴 AI 최후 통첩이라는 강력한 힘을 분석한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로봇 경제의 모습까지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장, 미국의 디지털 영토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이 거대한 설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과연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파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설계의 가장 중심에는요, 정말 충격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바로 미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컴퓨터 노드들,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컴퓨터 같은 것들을요, 마치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처럼 자기네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보겠다는 겁니다. 그 컴퓨터가 한국에 있든 독일에 있든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. 바로 이게 디지털 치외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. 이제 영토의 기준이 땅이나 바다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의 국적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. 이 파이 네트워크는 소셜 체인이라는 미국 법인이 운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컴퓨터가 미국 법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자, 이 3단계 논리가 바로 디지털 영토 주장의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. 보세요. 첫째, 네트워크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죠. 둘째, 우리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무심코 동의를 누르는데 그게 바로 미국 법을 따르겠다는 약관에 동의하는 행위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근거로 네트워크 전체가 미국의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거죠. 결국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는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구도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. 이제 두 번째 장, 저항하는 세계입니다. 이렇게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계획이 순조롭게만 진행될 리가 없겠죠. 당연히 전 세계적인 반발, 그리고 지정학적인 충돌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. 당연히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. 이건 명확한 지정학적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.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네트워크를 미국의 스파이웨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라는 거대한 방화벽을 치고 있죠. 반면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좀 애매한 상황에 빠집니다.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는 싶은데 이걸 거부하자니 자체적인 AI 인프라가 없어서 미국의 기술 없이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. 결국 이 갈등은 하나의 아주 강력한 최후 통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챗GPT 같은 핵심 AI 서비스는 물론이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도 배제될 줄 알아라. 이거죠. 이게 바로 저항하는 세계를 향한 미국의 아주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되는 겁니다.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요. 예전에 전 세계 국가들이 석유를 사려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써야만 했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. 미래에는 AI 기술을 쓰려면 좋든 싫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만 하는 거죠. 결국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고 싶은 모든 나라에게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장, AI 최후 통첩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아니, 근데 왜 이 기술적인 압박이 이렇게까지 강력할까요? 중국이나 유럽 같은 거대 경제권조차 왜 자신들만의 대안 시스템을 그냥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? 그 답은요, 어떤 정책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. 바로 물리학의 문제라는 거죠. 거스를 수 없는 물리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전력, 속도, 그리고 비용이라는 세 가지 물리적인 한계 때문입니다.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기를 그냥 삼켜버리고요.
국방이나 자율주행차처럼 0.1초의 지연도 용납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미국까지 보냈다가 다시 받는 게 너무 느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설을 새로 짓는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이죠. 이 세 가지 거대한 장벽 때문에 중앙 집중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전 세계에 이미 퍼져 있는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디핀 방식이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앞서 말했던 그 지정학적 갈등을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싫다고 버텨도 결국 AI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흐름에 합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. 자,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장, 다가오는 로봇 경제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온갖 갈등을 감수하면서 확보한 이 전 지구적인 컴퓨팅 파워는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? 이 이론은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물리적 AI 혁명, 즉 로봇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65억.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. 모건 스탠리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2050년의 로봇 개체수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인구 한 명당 로봇이 거의 한 대씩 존재하는 말 그대로 지능을 가진 기계로 가득 찬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. 더 놀라운 건 이 로봇 혁명의 타임라인이 앞서 말한 그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. 로봇 시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026년, 바로 그 시점에 이 로봇들의 두뇌가 되어줄 인프라가 딱 완성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로봇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. 물리적인 몸을 얻은 AI, 다시 말해 체화된 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. 우리가 지금 쓰는 챗봇 AI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. 이들은 현실 세계를 직접 보고, 듣고, 만지면서 중력이나 마찰 같은 물리 법칙을 스스로 깨우쳐야만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로봇이 걷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에 나 어떡하지? 물어보고 답을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요? 0.1초의 지연도 치명적이죠. 모든 연산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바로 그 현장, 즉 엣지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엄청난 엣지 컴퓨팅 파워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, 수천만 대의 개인용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.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. 수백만 대의 가정용 PC가 수십억 대의 로봇의 두뇌가 되어주는 그런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. 인텔 같은 회사가 AI 칩, NPU가 달린 윈도우즈 PC라는 하드웨어를 쫙 깔아주고 파이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이 컴퓨터들을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묶어줍니다. 그러면 로봇들은 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건 우리 개개인이 전 세계 지능망의 동력원이 되고 그 기여에 대해서 직접 보상을 받는 완전히 새로운 기계 경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로봇이 내 컴퓨터에 남아도는 연산력을 빌려서 축구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나는 그 대가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보상을 받는 그런 생태계가 열리는 겁니다. 이 말이 바로 우리 같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개인용 컴퓨터는 그냥 돈을 쓰는 소비재였잖아요. 하지만 이 새로운 경제 안에서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. 기계가 지능을 얻고 스스로 거래를 시작할 때 과연 이 세상의 정신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누가 될까요?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